서점에 쫙 깔린 그 많은 리더십 책들 보면서 와, 이걸 다 읽어야 진짜 리더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그 생각들을 아주 그냥 확 뒤집어 드릴게요. 우리가 교과서처럼 외웠던 리더십의 법칙들, 어쩌면 이젠 버려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마이크 깁스의 책 매뉴얼에는 없는 것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요, 진짜 현실 속 리더십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담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리더십 매뉴얼, 그 너머를 보라. 왜냐고요? 실제 리더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들은요, 절대 교과서처럼 딱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현실의 리더십은 정말 복잡하고 지저분하죠. 무슨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도 못한 변수들이 막 튀어나오고 사람들의 감정이 뒤섞여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리더십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딱 사무실에서만 쓰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는 리더십을 훨씬 더 큰 개념, 말 그대로 삶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전인적 모델, 영어로 whole of person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리더십 스킬이라는 게 직장 따로, 가정 따로, 취미생활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모든 경험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 함께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딱 짚어주는데요. 우리는 리더십 경험을 별개의 통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역들 사이에서 기술, 특성, 전략, 전술, 그리고 경험을 자유롭게 옮기고 적용합니다. 이거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그 엄청난 인내심이 직장에서 팀원을 대할 때 발휘되기도 하고, 동호회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경험이 회사에서 새로운 전략을 짤 때 번뜩이는 영감을 주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저자는 자기 아버지 얘기를 예로 들어요. 집에서는 엄청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그런 아버지였는데 직장에서는 정말 열정 넘치고 역동적인 디자인 리더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아, 리더십이란 건 딱 정해진 게 아니구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모습이 바뀌는 마치 액체 같은 거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스티브 잡스 같은 카리스마? 아니면 간디 같은 포용력? 자,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상에 모두에게 맞는 완벽한 리더십 설계도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리더십은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건 이제 그만두자는 거죠. 최고의 리더는요, 다른 사람의 복제품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진정한 리더십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인식인 셈이죠. 그럼 나 자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동 스타일을 보는 DISC라던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성격 유형 검사 MBTI, 그리고 타고난 재능을 찾아주는 스트렝스 파인더 같은 것들이죠. 저자 본인도 갤럽의 클리프튼 스트렝스, 그중에서도 34가지 강점을 다 보는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핵심 특성을 파악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나는 좀 외향적인 편인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의 강점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딱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나온 저자의 상위 5가지 강점이 뭐였냐면요. 정보 수집, 인풋, 발상, 아이디에이션, 성취, 어치버, 학습, 러너, 그리고 지적 사고, 인터랙션이었어요. 이 조합을 보니까 어떤 리더일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모으고, 인풋, 그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고, 아이디에이션, 배우는 걸 즐기면서, 러너, 깊이 생각하고, 인터랙션, 결국엔 목표를 달성해내는 어치버, 그런 리더인 거죠. 여러분의 강점은 과연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까요?
자, 이제 나 자신을 알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심리적인 함정, 인지 편향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어쩌면 리더의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가 될 수도 있어요. 인지 편향, 영어로는 cognitive bias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이 복잡한 세상을 좀 더 쉽게 빨리 이해하려고 사용하는 일종의 생각의 지름길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름길이 편하긴 한데 종종 우리를 판단 오류라는 엉뚱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책에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나와요.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뉴스에서 계속 가게 좀도둑 얘기를 떠들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통계 데이터랑은 상관없이 우리 가게도 좀도둑 때문에 큰일 나겠네 하면서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정보가 그거니까요. 이 인지 편향이 리더십에서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심리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인데요. 이건 리더가 가질 수 있는 맹점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뻔히 있는 것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을까? 우리는 보통 스스로가 모든 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실험은 간단해요. 참가자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면서 흰옷 입은 팀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라고 해요. 사람들은 숫자를 세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겠죠? 그러다 보니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주 명백한 무언가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어요? 정말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의 거의 절반이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화면에 똑하니 가로질러 가는데도 그걸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의 교훈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이 한마디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우리는 명백한 것에 눈이 멀 수 있으며 우리가 눈이 멀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도 눈이 멀어 있다. 리더의 가장 큰 약점은요, 어쩌면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것. 바로 그게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볼까요? 진짜 현실 세계 리더에게 꼭 필요한 도구 상자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첫째, 삶의 모든 경험을 리더십의 자원으로 쓰는 전인적 리더가 되는 것. 둘째, 나만의 고유한 강점을 정확히 아는 자기 인식을 갖추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의 심리적 함정, 즉 인지 편향을 알아채는 심리적 통찰력을 기르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리더십 여정에 작게나마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관심 하나하나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